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소니, 캐논, 라이카, DJI 이런 거 말고 오늘은 진짜 아무도 관심 없는 카메라, 저랑 같이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카메라 감독님들 말고는 브랜드도 잘 모르는 카메라, 바로 이 친구들이죠. 블랙매직 디자인 BMPCC 6K 프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써보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왜 사용을 하게 됐는지, 어떤 점을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떤 불편한 점들을 감수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아마 대다수가 이 카메라를 처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썸네일을 클릭을 한 사람들이라면 BMPCC에 대해 이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싶은 고민이 계속 들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처음으로 블랙매직 디자인의 카메라를 제 채널에서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처음 보는 분들에게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소니 알파7 S3 그리고 대놓고 시네마 라인이라고 정의하는 FX3가 대표적인 미러리스 영상 특화 바디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카메라 앞에서는 그 컨셉도 약해 보일 정도로 이 카메라는 영상 특화 미러리스가 아니라 그냥 시네마 카메라입니다. 카메라 제조사 입장에서는 카메라 촬영 비중이 영상 9, 사진 1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진의 1 포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진 관련 스펙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카메라는 애초에 사진이란 걸 찍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영상 촬영 편의성에만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출시한 지는 2년이 됐고 제가 사용하는 FX6, FX3, 알파7R M5 아니 그냥 GV2원과 비교를 해도 더 편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굳이 이걸 왜 사용해보고 싶었는지 굳이 왜 탑5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플레이. 영상은 거의 16대 9로 촬영을 하는데 왜 디스플레이는 가로로 더 길어지지 않는 건가? 이 디스플레이를 한정으로 FX6보다 훨씬 더 보기 편하고 보기 좋은 5인치 틸팅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 필요한 모든 설정값과 메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터치를 통해서 바로바로 설정값에 접근할 수 있어요. 저는 펑션키에 자주 확인하는 모니터링 기능들을 넣어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빠르게 노출을 확인할 때 폴스 컬러 켜서 인물 노출 확인하고 다시 끄고 럿 중간중간 넣어보면서 결과물 예상도 해보고 또 최종 화면비로 보면서 프레이밍 잡는 것도 버튼 하나로 그때그때 확인합니다. 메뉴에 들어가 보면 이거야말로 혁신이다 싶은데요. 이렇게 쉽고 깔끔하고 누르고 싶게 되어 있는 메뉴 시스템을 카메라에서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BMPCC 6K 프로가 출시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현재 새 제품 가격이 330만 원 정도 하고 중고가는 250만 원 언더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내장 ND 필터가 있어요. 물론 FX6의 그 전자식 가변 ND 필터와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2스탑, 4스탑, 6스탑 총 3단계의 옵션과 듀얼 ISO 조합이면 거의 모든 조명 환경에서 원하는 노출과 심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슈퍼 35 규격의 6K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렌즈는 EF 마운트를 사용하는데요. 저렴하고 좋은 렌즈군이 많은 EF를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장점이기도 하죠. 저는 시그마 1835 그리고 캐논 175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바디 손떨방 이런 건 기대도 하면 안 되는데 내장 자이로 센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안정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6K 해상도를 활용해서 후반 손떨림 방지를 위해 일부 영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내장 비로우 레코딩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결과물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프로레스 로우와 비교를 해서 후반 워크플로우도 훨씬 더 편하고 용량도 더 적고 게다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기에 왜인지 모르게 훨씬 더 수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야 몇 컷 만져보고 있는데 이래서 감독님들이 블랙매직을 못 버리는구나 싶더라고요. 카메라 저장 매치 규격 때문에 짜증난 적 많으시죠? 저도 정말 SD카드, CF 익스프레스, CPS트 이것저것 구입한 거 다 합치면
카메라 한 대 값은 넘을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SSD에 바로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삼성 T7을 USB-C에 연결을 해주기만 하면 그냥 비로 코덱 레코딩이 바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편집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작업할 준비가 되는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안 써봐요. 마지막은 이 카메라를 사면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6만 원쯤 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카메라 가격이 더 싸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영상을 좀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면 다빈치 리졸브를 써보지 않기는 쉽지가 않죠. 특히나 영상을 시작하는 초반에 보통 컬러 만지는데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코덱을 열어서 만져볼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카메라는 바로 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차차! 탑3! 이것까지 보고 결정하세요. 첫 번째로 이 카메라는 촬영 중에 오토포커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욕한 분 몇 분 계시죠? 그치만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원샷 AF는 되는데 촬영 중에 포커스는 직접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포커스 풀링을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고요. 특히 1인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저는 그립에 다이얼이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해보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사실 이게 시네마 카메라급에서는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하지만 영상을 시작해보기에 딱 좋은 가격에 뛰어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카메라라고 해서 섣부르게 욕심을 냈다가 제대로 써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간이 정말 짧아요. MP-F550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데 아무리 짧은 촬영이라고 해도 이거 하나로는 절대 나가면 안 되고요. 배터리 그립까지 사용을 해서 저는 3개를 사용을 하는데도 반나절 촬영 다녀오기 살짝 불안해서 더 챙겨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배터리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게 결국 세 번째 단점이기도 한데요. 카메라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배터리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은 결국 V-마운트 배터리잖아요.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수동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포커스 풀링 시스템을 달아야 됩니다. 이걸 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케이지에 로드 구성이 필요하고요. 이걸 달아보니까 무겁죠. 그래서 편하게 들려고 그립을 또 달아야 돼요. BMPCC가 블랙매직 포켓 시네마 카메라인데 결국 이 카메라는 FX6보다 무거워져요. 진짜 쉽지 않은 카메라입니다. 일단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단점들이 너무 치명적이고 솔직히 메인 시스템을 지금 현존하는 가장 쾌적하게 영상 촬영이 가능한 소니 바디와 렌즈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납득하기 힘든 거 당연하죠. 그런데 장점들이 또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비교 불가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 가격에서 완전 프로덕션의 워크플로우를 그대로 가져다 써보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 시작은 어쨌든 이러했는데 진짜 저의 속마음과 진짜 평가는 제가 딱 한 편 나가서 찍어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어차피 이게 자동이 안 되니까 자꾸 시네렌즈가 갖고 싶어져요. 욕심만 늘어나는 카메라인가 봐요.